XBRC사에서 나온 미페이 945 장비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비는 제가 구매를 하려고 계속 고민을 했던 장비 중에 하나이고요. 내구성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좀 좋은 평점을 가지고 있죠. 박스는 한번 뜯은 상태인데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박스를 준비를 해놨고요. 개봉을 하려고 하니까 테이프가 엄청 많고 어떻게 뜯어야 될지 몰라서 약간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박싱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세워져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 박스를 뜯으려면 내면에 있는 스카치 페프를 잘라주시면 이 박스가 빌리게 돼요. 빌리면서 개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제가 이제 이걸 개봉을 해서 뺀 상태인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받아본 상태입니다. 자,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스펀지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굴착기가 있겠죠. 굴착기는 제가 이렇게 옆에 미리 빼놨어요. 이렇게 스펀지를 먼저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5군데의 스펀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송충기가 있죠. 장식품, 그리고 케이프 하나 있고요. 가끔 이제 스윙을 치다가 어디에 딱 걸리거나 하면 기어가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했고, 오일을 넣을 수 있는 주사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소모품들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이제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일. 이 제품은 ISO 32를 쓰라고 권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플랫 버킷. 무게가 무거운 거 봐서 스피드인 것 같아요. 셀로베 있는 버킷, 그리고 순정 버킷. 오씨. 순정 버킷이 몸 꽉 들어가 있어서 한 손으로 빼기 힘들어서 이걸 빼서 여기에 같이 한번 말하고 전체적으로 구성품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일류가 빠졌기 때문에 불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혀 있는 구간이 오일이 없다고 하면 그냥 망창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르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닐 벗기면 되겠죠. 비닐도 비닐 이렇게 추가로 하나 붙어 있네요. 비닐 빼시고 앞쪽도 비닐을 벗기겠습니다. 자, 기본 큰 비닐하고 뒤쪽에 있는 비닐을 제거한 상태고, 이제 앞쪽에 실린부 쪽에 이렇게 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붐하고 안빼 부분의 이 사이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굽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경 써서 포장을 했죠. 자, 그리고 이쪽에 실린부 쪽에도 지금 실린부 쪽에 조립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을 하기 전에 여기 먼저 제거를 하고 조립하시면 됩니다. 조립을 하시기 전에 제품 외관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죠.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외관상 딱히 긁히거나 까지거나 이제 그런 거 없어 보이고, 수폰 가부는 추가로 요청을 해서 장착을 했어요. XBRC 945 실린버 부퍼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실린버를 조립을 하려면 요 부분에 볼트를 풀어야 되는데요. 2.0 맨시로 풀 수가 있습니다. 6강 맨시 2.0이에요. 2.0으로 풀 수가 있죠. 풀면 요 부분이 빠질 거예요. 이렇게 빠지고 요 부분을 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제가 한 손으로 하기에는 힘들니까 옆에 세워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을 하실 때는 이렇게 실린버 부분하고 이 부분에 암 부분을 불어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아까 전에 풀었던 핀을 꽂아주시면 되겠죠. 위치에 맞추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역순으로 2.0 맨시로
조립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끝이 맞고요.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볼트 부분을 한 번씩 살짝씩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셔가지고 약간 풀린 곳이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면 좋겠죠. 실린버 부분 조립을 한 상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구성품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BRC 945 구성품입니다. 자, 구성품을 보기 앞서가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소류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아마 스피커가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앞에 SGS C 인증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FS I6S 라는 송신기하고 수신기가 인증이 돼 있다, 이제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인증돼 있는 수신기하고 손신기를 사용을 했다. 그런데 제가 이제 LCP8 제품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도 이게 달려 있네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스피커가 봉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천천히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SP8 송신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애플 조정기라고 하면 FS i6S라는 제품을 기본 봉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송신기보다는 이 송신기가 조금 더 채물도 많고 기능이 조금 더 좋아서 이걸로 추가금을 내고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제가 이제 3밸브로 주문을 한 상태고요. 3밸브의 XBRC 945는 FS i6S라는 송신기를 기본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XBRC 945가 5밸브로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팔라딘 EV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 팔라딘 EV 18채널이고 5밸브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운드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3밸브를 기본 선택하게 되면 사운드가 빠집니다. 그 기본 송신기가 10채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 3밸브하고 5밸브가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선 송신기에서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밸브가 두 개 차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차이가 나겠죠. XBRC에서 나오는 어패치를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5밸브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어패치를 장착을 할 예정이라서 5밸브로 선택을 안 하고 3밸브로 선택을 했습니다. 순정 버켓과 플랫 버켓이에요. 그 둘 다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스틸로 되어 있는 버켓이고요. 딱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빨이 잘 들어가겠죠. SBRC 제품이 내구성이나 봉작 이런 것들 가성비 쪽으로는 평이 괜찮은 장비거든요. 물론 가격은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성비 쪽으로 봤을 때 괜찮은 장비다 보시면 돼요. 이 순정 버켓은 폭이 순정인데도 불구하고 110 정도까지 나오네요. 110 정도 나오고 내부 폭도 100 정도 보시면 돼요. 그 깊이도 1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면 순정치고 꽤 많이 큰 버킷인 것 같아요. 이 제품하고 비슷한 사이즈가 JB에서 나오는 360인데 그 장비보다는 훨씬 더 버킷이 크게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플랫 버킷인데 기본 순정 버킷에 비해 이 플랫 버킷이 조금 더 가볍고요. 아무래도 와이브 버킷이다 보니까 폭이 145나 돼요. 145. 그냥 거의 150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플랫 버킷은 폭이 150mm다 보시면 되고, 보통의 앞사바리 범프들이 폭이 1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앞사바리 범프에 거의 파이프하게 상차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켓 한번 나중에 써보면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버켓이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케이퍼도 이렇게 하나를 동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퍼 하나 동봉되어 있는 거는 상당히 좋죠. 따로 구매를 안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스윙 기어를 추가로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 스윙을 치다가 잘못해서 걸리거나 했을 때 장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구매를 해놨어요. 나중에 추가로 구매하려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추가로 그냥 한 개만 미리 구매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굴착기 외장의 부분 안전 가브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백밀러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조립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볼프 불도 다 2.0 맨시로 조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조립을 하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봉투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꺼내서 나열을 해놨어요. 요 부분에 M2.0 무브볼프하고 뭐 몇 가지의 볼프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궤보가 이렇게 부착이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으로 궤보가 요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서 아마 바뀐 점은 궤보가 원래는 두 발짜리였거든요. 여기 이빨이 두 개짜리였는데 지금 세 개짜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두 발짜리에서 세 발짜리로 변경이 되었고, 이 세 발로 변경이 되면서 그립감을 훨씬 더 높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와이퍼죠. 오링 종류가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유압이 조금이라도 세면 바꿀 수 있는 한 번, 두 번 정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양의 오링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공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1.5, 2.0, 2.5, 3.0까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맨시가.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뜯어볼까요?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유저 매뉴얼이에요. 자, 매뉴얼 안에 스피커가 봉봉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스피커가 봉봉이 되어 있고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XD 모델 매뉴얼, 유저 매뉴얼이죠. 그리고 인사말 같고요. 그리고 FSI6 그리고 기본 송신기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 송신기가 장착이 되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작동 방법입니다. 뒤에 부분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기본 송신기는 10채널이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압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130mm를 뭐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32, ISO 32짜리 전보를 가진 유압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압류를 머무는 쪽은 여기 보면 상단에 이렇게 볼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풀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유압량을 체크할 수 있는 유압 게이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ST60의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고 3세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25C 이상의 베퍼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55C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 그리고 베퍼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150mm, 그리고 멀비는 49, 높이는 38, 이것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배터리를 미리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구성품과 기본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관 부분부터 해서 유압류 부분 구해야 되니까요. 하나씩 차례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봉돼 있는 볼트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밖에서 안쪽을 조립이 되게끔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적당한 위치로 사이드 미러는 봄에서 하시면 되겠죠. 이 붐배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상태라서 회전을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유압류 먼저 놓고 작동을 시켜서 리뷰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압류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압류를 넣으려면 상단에 볼프 네 군데를 풀어줘야 되는데요. 가장 작은 공구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공구는 1.5짜리 쓰시면 돼요. 봉봉배에 있는 기역자 렌치 제일 작은 거 쓰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다 이렇게 풀어줄게요. 자, 풀렸죠? 볼프 4개 풀고 이걸 살짝 풀어보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빠지게 되죠. 3.0 렌치를 사용해서 여기를 풀어줄게요. 화살표도 배어 있죠. 빨간색으로. 여기에 올머라.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에 이렇게 스케프 같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쪽에 유압 게이지가 있어요. 이걸 보고 넣으시면 됩니다. 봉봉되어 있는 유압류 통이 게이지가 있어요. 200ml라고 적혀 있죠. 200ml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170ml 정도만 170ml까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100ml 정도 먹었거든요. 한 50ml 정도만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ml 정도 들어가는데요. 120ml 정도 되니까 안에 이제 유압 게이지에 표시가 맞네요. 100ml 이하까지는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시면서 보시면 안쪽에 있는 게이지가 올라오는 걸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현재 130ml 정도 먹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작동을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이지의 중간 정도까지만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풀었던 마개를 볼트죠. 다시 조여줍니다. 이걸 안 조여주고 했을 경우에 이쪽으로 역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착을 하시고 작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SP8 송신기를 켰는데요. 이제 여기에 XD945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새 장비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송신기를 먼저 켰고, 그 다음에 XDRC 945 구착기에 배터리를 넣어서 이 장비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배터리 꼽으면 되겠죠. 배터리 슬롯에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커넥터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됐죠. 자, 송신기를 켜고 본체부 배터리를 연결하셨으면 가장 먼저 이 붐을 불어볼 텐데요. 붐은 믹싱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송신기에서 이 심벌을 살짝 움직여 보시면 유압 펌프가 돌면서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움직이셔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해서 충분히 한번 내려보시고, 이 동작을 3-4번 정도 우선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더 동작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붐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붐이 딱히 붐이 원만하게 움직이신다고 하면 자, 그만하고 붐이 충분히 원만하게 움직이시면 그 다음에 요 암 부분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도 충분히 움직여주는 게 좋겠죠. 반복해서 앞부분도 접업과 펴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붐과 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켓까지 작품을 하시는 게, 자, 마지막은 버켓까지 이렇게 실린버 부분에 유압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장비는 3빌부기 때문에 세 가지 동작만 우선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5빌부에 어패치까지 달렸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아마 처음부터 5빌부로 한다고 해도 어패치를 발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딱 이 붐과 암, 버켓 세 곳 동작만 이렇게 반복해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이고요. 이렇게 동작이 됐으면 붐을 올려서 연속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고요. 자, 이 동작 세 가지가 됐으면 연속해서 다른 동작도 엮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핏 만져봐도 이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세팅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 붐의 속도는 빠른데 그거에 비해서 암은 그렇게 빠르지 않죠. 아마 바 맥스 값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 붐의 속도를 맞춤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 비슷하게 맞춰줘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불어준 김에 버켓까지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을 먼저 걸어주시고요. 위에 부분을 그냥 살포시 물어주면 이렇게 받치게 됩니다. 이 장비는 킥이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이게 살짝만 열어주면 열리거든요. 뭘 빼면 그냥 딸깍. 괜찮죠? 뭐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됩니다. XBRC 미페일 945 1/14의 장비고요. 대략적인 무게는 24kg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어요. 천천히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XB945 장비에는 기본 상태로 킥을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마감은 스팸으로 되어 있고요. 실린버나 유압 호수들이 상당히 굵은 걸 볼 수가 있죠. 실린버의 로브는 8mm 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린버의 몸체는 20mm 정도 되네요. 유압 호수 라인은 4파이의 굵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압을 공급할 수가 있고, 높은 포크에도 안정적으로 작동이 가능하겠죠. 라이트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붐대에 이렇게 라이트가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비에 스피커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현재 스피커 작업을 끝낸 상태고요. 스피커를 붙여 놓은 상태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깔끔하죠? 기본 색상은 노란색이고요. 이 흰색을 선택하시려면 약간의 추가금이 들어갑니다. 궤부 같은 경우에는 55mm 정도 되네요.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엄청 튼튼하게 생겼어요. 추가적으로 이 궤부가 그전에는 이빨이 2개짜리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 둘, 3개짜리로 변경이 돼서 훨씬 더 그립감이 좋아졌다고 보실 수 있어요. 캐빈 속에 달려있는 이 액세서리는 스펀가드죠. 순정 상태가 아니고요. 추가로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야지 됩니다. 캐빈을 보시면 이렇게 가볍게 열 수가 있고요. 앞쪽은 이런 보일 파이브로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안쪽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OLED나 이제 그런 LED 종류는 안쪽에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캐리퍼는 기본 이제 포함되어 있는 캐리퍼고요. 이렇게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박 사이즈가 괜찮죠?
이렇게 해서 캐빔을 보여드렸고요. 밥을 빼고 이렇게 누르시면 그냥 받쳐요. 스티커는 제가 느낌 마음대로 한번 붙여봤고요. 그래서 여기 밑팔 스피커하고 이런 쪽 그리고 하부에 뭐 이렇게 해서 스피커를 붙여줬는데요. 이런 스피커는 제가 추가로 제작을 해서 붙여줬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들어있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카브도 아까 전에 조립을 해줬죠. 뒤에 경광등이 보여요. 그래서 경광등을 보 지금 배터리 연결해 놓은 상태라서 경광등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광등이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걸 좀 더 좋아해서 나중에 이 경광등을 앞쪽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부 쪽이 되게 튼튼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다 메탈로 되어 있어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자, 좀 더 천천히 불러볼게요. 이 미페 945 장비가 1/14의 사이즈고, 그리고 이제 3밸브를 지금 선택을 해서 이제 현재 이 장비는 3밸브의 장비입니다. 5밸브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5밸브가 된다고 하면 팔라빔 EV 이건 송신기가 같이 달려 있겠죠. 자, 뒤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웨이프 부분은 딱히 빠른 LED나 그런 조명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조금 더 느낌 있게 붙여보려고 제가 추가로 제작한 스피커를 좀 더 붙여줬고요. 추후에는 뒤에 이쪽에 GPS도 제작을 해서 2발 정도 올려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반반하게 보여서 딱히 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색상은 화이트인데 완벽한 화이트는 아니고요. 약간 회색이 들어간 이제 그런 색상이고요. 그래서 완전 순백색의 화이트는 아닙니다. 보통 장비들이 이런 측면 쪽에 개방이 되는데 개폐가 돼서 열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 XB945는 이렇게 열리지 않아요. 오로지 열리는 곳은 상단에 배터리만 머문 곳만 열리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심플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 보면 볼트 3개가 있죠. 이 볼트가 3개를 풀고 반대편에도 볼트가 2개 있는데 그걸 풀고 뒤에 웨이프 부분을 풀면 이 부분이 통째로 들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서브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거나 할 수가 있죠. 되게 심플하고 튼튼하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지금 딱 봐도 깔끔하죠. 우측편부 보시면 똑같아요. 상단에 배터리 머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머문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을 넣어서 이렇게 불어주면 열려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배터리 3셀 제품을 놓은 상태고요. 안에 보면 서버가 3개 있는데 이 제품은 3밸브 사이즈이기 때문에 3개인 거고, 만약에 5밸브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뒤쪽에 서버가 5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배터리는 XP60으로 해서 이쪽에 꼽히게 되고요. 이걸 씌워보면 유압 압력 게이지가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죠. 자석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배터리를 조금 더 큰 걸 사용을 하면 이 부분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떠요. 이제 그런 것도 참조하셔가지고 배터리 사이즈 맞는 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장비에는 스티커 작업을 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는 현재 이 장비에는 저희가 UV 프린터로 인쇄 제작하고 있는 봉어팜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 봉어팜은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ED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송신기에서 버퍼물 물빼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지금 상단에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심을 주니까 정면 캐빈 쪽 상단과 하반 그리고 반대편에 LED가 들어오고요. 한 번 더 심을 주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면서 전면에 총 8발의 LED가 켜지게 돼요. 그래서 앞쪽에서 작업하는 거는 정말 환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뒤쪽에 LED가 없어서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럼 계속해서 동작을 한번 보실까요?
믹싱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동작을 하면 작동을 하는데요. 제가 보통 송신기에 설정 같은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정 송신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은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 송신기는 현재 제가 2시간 정도 세팅을 잡아 봤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동작이 제가 원하는 만큼의 동작이 나오진 않아요. 아마 팔라빔 송신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설정을 잡았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송신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좀 더 설정을 잡아보고 송신기 변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의 구사기도 다 마찬가지죠. 기본 조작 방법은 동일하고요. 암 부분, 그리고 스윙, 둠, 버킷이죠. 그리고 LEB가 켜지고, 이 버튼들은 제가 좀 바꿔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광등이 모브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는 믹싱을 끄거나 켤 수 있도록 제가 버튼을 따로 할당을 한 상태고요. 현재 믹싱의 펌프 값은 VRA로 해서 바꿀 수 있게끔 조정을 해본 상태입니다. 이 장비에는 사운드를 추가로 장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운드를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어요. 3밸브의 XB945M은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5밸브의 XB945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이 사운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정도 동작을 하면서 설정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바른 장비를 바르는 것만큼 섬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동작은 구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송신기를 바꿔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의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정 상태에서 좀 많이 안 맞아요. 현재 제가 박은 장비는. 이건 장비마다 다르니까요. 제가 이제 추후에 다음 영상쯤에 제가 서버의 중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밸브의 중립이죠. 밸브의 중립을 잡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굴삭기의 모분 중립 잡는 방법이 동일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영상을 제작해서 올 예정이니까요. 구독하셔가지고 다음 영상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단점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점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동작이 정밀하게 나오지 않아요. 순정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장점이 이 장비는 되게 깔끔하고 품품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유격이 없어요. 장비가. 그래서 스윙도 쳤을 때, 스윙을 움직였을 때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딱히 깜빡깜빡 하면 이제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아요. 상당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 부분도 이렇게 흠불을 보면 버킷은 결합이 되면서 약간 유격은 있지만 이런 안배 부분이라든지 분배 부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전혀 유격이 없어요. 상당히 큰 장점이죠. 저희가 이제 흙 같은 데서 작업을 하면 이 유격이 많은 장비들은 좀 뭐 동작했을 때 좀 작업이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아마 사용을 계속 한다고 하면 유격은 조금 생기겠지만 현재 이 장비는 유격이 상당히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장점이고 제가 이 장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점으로 보면 이 XB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내구성들이 되게 좋았어요. 뭐 XB에서 나온 굴절 범프도 있고 뭐 힐러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비를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유압이 크게 새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사이에. 그만큼 신뢰도가 많이 높은 회사의 장비고요. 그래서 XB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좀 내구성? 이제 그런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구성도 그렇고 완성도도 어느 정도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서버의 반응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밸브는 약간 중립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도 몰라도
중립 상태가 안 맞아서 동작이 약간 안 맞은 가서 저건 좀 아쉽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일까요? 제가 약간 그 제조사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 유압 펌프가 45%를 넘어가면 엄청난 소음을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펌프를 45로 제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믹싱을 걸게 되면 두 동작을 동시에 했을 때 펌프 값이 5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한 번씩 삑삑 소리 나죠? 이 쇠 소리가 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윙과 그리고 계보 이 부분이 다 브러시리스 모파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계보 어느 정도 제가 설정을 잡아놔서 어느 정도의 동작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구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빵을 어느 정도 파거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빵을 팔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최대한 안쪽으로 감았을 때고 이제 펴면서 보면 이 부분이 긁진 않아요, 다행히. 이런 부분 뭐 보통 이제 제조사에서 제작할 때 확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배를 끝까지 오고 버켓을 감을 때 버켓의 이빨이 분배를 긁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 중요하거든요. 초보자들도 혹시나 작업하다 이렇게 긁히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 괜찮은 것 같고요. 초보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계보 속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검은 수가 있어요. 계보를. 그래서 당기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 항상 주의하셔가지고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한 여기까지만 오시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작을 익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만. 실린더가 큰데 유압량이 충분히 받쳐줘서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밀하게 움직이는 건 조금 아쉽지만 이제 그 부분은 송신기를 바꾸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밸브의 중립을 잡고 송수신기를 한번 바꾼 뒤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이제 그런 부분 뭐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과정도 제가 영상으로 남길 예정이니까요. 물론 이번 영상은 아니겠지만 추후의 영상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B945 장비가 JB360하고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작동 범위는 JB360이 좀 더 넓고요. 펀수로 빠지면 원래 이 XB945가 좀 더 큰 장비인데 JB360 같은 경우에는 114라기보다는 113이나 112에 가까운 장비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비의 상세 제어는 하반 상세 매역에 기록을 해 놓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 보셔가지고 자세한 스펙 한번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점점 적응을 해서 그런지 조금 더 동작이 잘 나와요. 그죠? 여기 내려서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고요. 사운드를 켜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켜고 볼륨이 크니까 조금 맞출게요. 대부분 비닐 제어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시겠죠. 벌컹벌컹합니다. 작동했을 때의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좀 더 줄이고.
서버가 빨라서 이게 펌 동작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사운드를 끄고, 실내에서는 좀 시끄럽고요. 이제 야외에 나갔을 때 사운드를 키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좀 끄고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보여드렸고요. XBRC사의 미펠 945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장비예요. 유격이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필프로 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장착을 한 뒤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외관이 튼튼하고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장비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셨나요? 이 장비의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멋진 장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이였습니다.